요즘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리터러시는 문해력, 즉 글을 읽고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는데요. 요즘에는 데이터 리터러시, 즉 데이터 문해력에 대해 많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정을 내리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다른 정의로는 데이터를 읽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능력이 되겠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세부 역량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 가공 및 분석하고 중요한 것이 이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화한 결과를 해석하고 기획하는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에 시각화는 목적에 맞는 그래프를 선정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그래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들 사이에 연속 데이터들 사이에 관련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스캐터 플롯, 즉 산점도 그래프가 되겠죠. 또한 카테고리별로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카테고리 데이터들의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가 있고요. 데이터의 분포, 그 다음에 그 분포들의 회기선을 그리거나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히트맵 그래프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갖다가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이러한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들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시각화하는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그래프를 그릴지를 선정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파이썬의 시각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대표적으로 매플로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매플로립은 Mathematics Plot 라이브러리의 약자인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플로립은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는, 즉 이러한 시각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즉 매플로립을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것이 C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롯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랙티브, 즉 그래프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러한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표적인 매플로립과 C본을 사용해서 자동차 연비 데이터셋에서 배기량에 따른 고속도로 연비의 분포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매플로립으로 우리가 코딩을 한 후에 그것을 그대로 C본으로 해봄으로써 매플로립과 C본의 차이점과 C본의 편리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비 데이터셋을 읽어오고요. 그것을 배기량과 그 다음에 고속도로 연비 데이터를 분리해서 X, Y 좌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우리는 ON 하겠고요.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판다스에 있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그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그잼을 mpg로 바꾸면 되겠죠. 즉 mpg.csv 파일은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늘 동일하고 반복적인데요. 그래서 출력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자동차 연비 데이터셋을 우리는 출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배기량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약자로 썼고요. 하이웨이 고속도로 연비가 HWY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각각의 컬럼들을 X하고 Y로 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X하고 Y로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요.
변수를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x는 주로 대문자로 씁니다. 그 다음 y를 만들 텐데 y는 주로 소문자로 씁니다. 자, 그래서 블록을 가져다 놓고요. 이것을 대문자 x로 한 후에 요 x에는 우리는 배기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에서 블록이 있는 걸 가져다 놓고요. df, 즉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선택할 컬럼이 displ 이렇게 해서 배기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복제해 놓고요. y로 변경한 후에 y를 우리는 고속도로 연비죠. 그래서 hwy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하고 y가 됐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플로립으로 가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C본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매플로립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매플로립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했고요. 매플로립이란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PLT라고 줄여서 사용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다음에는 그래프를 그릴 텐데요.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x하고 y의 상관관계의 분포를 알 수가 있을 것이 됩니다. 이미 여기에 x하고 y로 이렇게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이미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제 그것을 화면에다 출력해라. 그래서 D5 블록이 우리는 그래프를 출력하는 그런 블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how를 하게 되면 되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여기 있는 그래프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X축은 뭐죠? 배기량이죠. 그 다음 Y축은 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를 뭔가 라벨을 좀 주고 싶겠죠. 그러려면 여기에서는 라벨을 주는 D4 블록을 출력하기 전에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축이 displacement, 즉 배기량이 되겠고요. 이것을 복사해서 갖다 놓고 Y축 레이블로 바꿉니다. Y축은 고속도로 연비죠. 그래서 HWY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실행을 해보면요. 이제 displacement HWY 이렇게 해서 X축과 Y축의 라벨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만약에 X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즉 3에서 6까지 사이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즉 일정한 구간을 선택해서 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X 리밋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X축의 범위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같은 경우에 3에서 6까지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복제해서 놓고 Y축의 범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축의 범위를 우리는 예를 들어 10에서 30까지만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죠. 이 설정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설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여기 보면 3에서 6까지 X축이, Y축은 10에서 30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이것을 비활성화를 한번 해보면요. 전체가 이제 다시 또 다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의 범위를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매플로립으로 이렇게 시각화한 것을 C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에 가면 이제 C본을 먼저 임포트 해 올 텐데요. C본은 SNS로 일반적으로 줄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DA 블록이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점도를 우리는 그릴 건데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전체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전체 데이터에서 X와 Y를 여기 컬럼명을 주게 됩니다. 이전에는 X하고 Y를 각각을 갖다 우리가 분리해서 X하고 Y에다가 넣어서 X하고 Y를 갖다가 우리가 스캐터에다가 인자로 줘야 됐는데요. 산점도 같은 경우에는 X하고 Y에다 바로 컬럼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DSPL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Y가 고속도로 연비니까 HWY로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show를 또 역시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즉 X하고 Y로 분리하고 스캐터 한 다음에 레이블을 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5개의 이러한 문장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C본에서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여기 보니까 위하고 아래가 동일하죠. 그래서 위에는 매플럽립으로 한 것이고요, 아래는 C본으로 그린 것이 되는데요, 동일하게 됩니다. 즉 C본에서는 이렇게 X축과 Y축의 레이블을 그대로 컬럼명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컬럼명이 아닌 좀 다른 이름으로 주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X축 레이블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설정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컬럼 이름이 X축과 Y축의 레이블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매플로립에서는 이걸 각각의 문장을 썼는데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C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또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배기량과 고속도로 연비가 있는데요, 이 연비들이 각각의 컬러를 구분하고 싶은데 구동 방식별로 만약에 컬러를 구분하고 싶습니다. 즉 전륜구동, 후륜구동, 사륜구동이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배기량과 고속도로 연비의 컬러를 구분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인자가 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 또 이 부분도 복사해서 가져다 놓을게요. 다음에는 이 휴에다가 내가 각각을 구분하고 싶은, 즉 여기 보니까 DRV가 있는데 이 DRV 별로 색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none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DRV, 즉 구동 방식별로 색을 달리해라, 이 인자가 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 보면 하단에 보면 이렇게 세 번째 그래프가 나오는데 배기량에 따라서 고속도로 연비 데이터인데요, 그 중에 우리는 컬러를 구동 방식, 사륜구동, 전륜구동, 후륜구동, 이렇게 구동 방식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배기량이 이렇게 클수록 연비는 낮아지는 걸 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륜구동이 특히 이렇게 연비가 전체적으로 다른 전륜이나 후륜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는 걸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본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좀 더 쉽고 빠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간단하게 C본을 가지고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